6. 8월 9일에서 10일 한중 학술 대회 준비를 위한 고구리 역사 문제 학술 토론회. 1. 중화인민공화국이 준비한 구동조니와 화이부동. 7월 7일에서 10일 4차 동북공정 전문가 회의가 요령성 남쪽 서민 장해현에서 열리고 2004년 신청 과제 가운데 6개 과제가 비준되었다. 7월 13일 여성 이국강 마대정이 연변대학 교장 김병민 전 교장 박문희를 방문하여 동북공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8월에 열리는 학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였다. 그리고 8월 9일에서 10일 연길에서 고구리 역사 문제 학술 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공정 행정실과 연변대학 중조 한일 관계사 연구소가 주최하고 중조 한일 문화 비교 연구 중심이 주관한 이 대회는 동북공정과 연관하여 두 번째 연길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로 고구리의 귀속 문제가 주된 주제였다. 이 대회는 지금까지 열린 국내 대회와 다르게 참석자 모두가 고구리 귀속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 대회는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 여성의 연설에서 감지되고 전례 없이 고구리 역사가 한국사임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박문일 교수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여성은 동북공정에 관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의식하여 우리는 조선과 한국 국민의 고구리 애착을 이해하며 또한 조선과 한국에서 역사를 존중하는 전제 아래 본국, 본민족의 역사와 고대 고구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중화민족과 대한민족은 모두 위대한 민족이고 모두 유구한 역사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부 유화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으나 고구리사를 비롯한 고대 역사의 정체성이나 동북공정의 진행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이하 연설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북공정은 티베트와 신강 위구르족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밝힌다. 동북공정은 근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철학사회과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모가 큰 편인 변강지역 연구과제로 동북공정이 선정된 뒤 2003년과 2004년에 또 각각 5년 기한으로 완성할 티베트 역사 연구 항목과 신강 역사와 현황 종합 연구 항목 프로젝트가 있다. 2. 동북공정은 고구리 역사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선정된 항목 가운데 고구리 역사 연구 과제는 8개로서 총 94개 항목 가운데 8.5%를 차지하므로 국외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동북공정은 바로 고구리 역사를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설은 정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단면적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주임이 한국에서 동북공정은 고구리 역사 빼앗기라고 하는 것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다. 그러나 려성 주임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측의 분석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한중 학술 회의에서 보겠지만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바로 이런 한국의 맹점을 100% 활용해서 오로지 고구리 문제만 다룬다. 만일 고구리 문제가 8.5%고 나머지 고조선, 부여, 발해,
간도 문제, 백두산 문제, 국경 문제, 러시아 문제가 91.5%인데 한국이 러시아 문제를 빼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모두 들고 나오면 정말 골치 아프고 난감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대팀은 이름도 고구려 연구재단이고 오로지 고구리 역사 문제만 들고 나오고 고조선, 부여, 발해, 간도 문제, 백두산 문제는 들고 나오지 않으니 뒤로는 너무 편안하고 상대하기 쉬웠을 것이다. 3. 동북공정이 시작된 1년 만에 비학술적인 요소에 부딪혔다. 2003년 후반기부터 한국에서 들고 일어난 사실을 비학술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역사 문제를 현실화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2. 동북공정은 과제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규범화된 학술 연구를 진행한다. 3. 고구리 역사 연구를 학술 연구 범주에 한정한다. 관련 학자들은 반드시 상호 존중, 성실한 교류, 공동 탐구, 구동존이라는 정신에 따라 학술 쟁점을 대해야 한다. 4. 고구리 역사 연구라는 쟁점을 이용하여 부정적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술연구,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근거 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며 나아가 국가 간의 우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부 작태와 현상을 용납할 수 없다. 여성은 고구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2003년 6월 24일에 이대룡이 광명일보에 발표한 고구리 역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실론을 그대로 강조하면서 그 논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점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학술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한중 학술 교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먼저 제기하였다. 한중 학술 회의에 대비한 기본 전략. 여성은 최근에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미 한국 고구려 연구재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건립하고 지금 쌍방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 앞으로 한중 학술 대회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다음과 같은 대처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고구리 역사 연구 문제에 나타난 비학술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이로 인해 분출된 편파적인 극단 정서는 비정상적이다. 현 단계에서 쌍방의 고구리 역사 연구에서 나타난 관점상의 쟁점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선 고구리 역사 연구 및 관점에서 생긴 쟁점을 빠른 시일 안에 학술 규범화로 돌리고 빠른 시일 안에 비학술적인 요소의 방해와 과대 포장을 배격하여 곧 진행하게 될 한중 쌍방의 학술 교류를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학술 범위 내에서 한중 학자들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정한 학술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1. 관점을 밝히고 2. 쟁점을 좁히며 3. 같은 점은 찾고 다른 점을 보류하거나 화목하면서도 다른 점은 보류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고구려 연구재단 사이의 학술 교류 원칙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해 보겠다. 3.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뽑은 한족 학자들의 고구리 정체성에 대한 견해. 이 학술 대회는 고구리의 정체성,
곧 고구리가 조선, 한국의 역사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인가를 논의하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귀속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학술대회이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한족 학자들과 조선족 학자들의 논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조영춘 친화 역사 영역을 인식하는 몇 가지 원칙. 조영춘은 길림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2004년 당시 국가철학사회과학기금을 받아 친화 역사 강역 문제 연구를 주관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2002년 발표한 친화 역사상 강역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와 2003년 발표한 북방민족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영토를 규정하는 이론을 구축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2004년 길림성 6차 사회과학 우수성과 3등상을 받을 만큼 주목받은 논문이다. 친화의 역사상 강역은 한 개의 근본 원칙과 세 개의 구체적 원칙으로 확정된다. 친화의 역사상 강역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오늘날 친화 강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출발점으로 하여 거슬러 올라가 친화 각 민족의 역사와 강역을 포괄해야 한다. 무릇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강역 안에서 생활하는 민족, 역사상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강역에서 생활하거나 지금은 이미 없어진 민족, 모두가 중화민족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들의 역사는 모두 친화 역사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들이 역사상 활동한 지역 및 그들이 세운 정권의 강역도 모두 친화 역사상 강역을 만드는 부분이다.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은 1. 최초 발견과 점유의 원칙 2. 행정 관할의 원칙 3. 민족의 발전과 변화의 원칙이다. 2. 손진기 고구리의 토지, 인민, 문화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계승. 손진기는 만주 지역 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고구리사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온 학자다. 그러나 단기항의 영향을 받아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주장하여 국책 역사 침탈이 시작된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는 흐름과 차이가 나서 국가나 학계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 뒤 논지가 약간 변화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고구리를 어느 나라가 계승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선, 한국, 몽골, 러시아가 이어받았는데 그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일 주요한 계승자라고 강조한다. 손진기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학자로 한중간의 중간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을 때 내보낼 카드였다. 3. 유거 친화 역사상 소수민족 정권 성격의 규정 기준에 대하여 고구리 정권의 성격을 겸하여 논함. 유거는 길림성 사회과학원 고구리 연구소 연구원이면서 동북공정의 성과를 발표하는 동북사지 부주편이다. 소장학자로서 주로 당태종과 고구리 연개소문의 전쟁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번 논문은 동북공정 선정과제로 동북사지에도 실렸다. 유거는 고구리가 독립국가가 아니고 중원왕조 통치하에 지방자치 정권도 아니고 중원왕조 통치하에 지방할거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4. 이대룡 한당 번속체제에서 본 고구리 정권의 귀속. 이대룡은 2000년에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 들어와 영토 문제를 다루는 연구 성과를 싣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주편을 맡았고
1차 역사 침탈의 결과인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연구 총론과 2차 역사 침탈인 동북공정의 초기 연구 성과를 완결한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에 모두 필자로 참여한 역사 침탈의 핵심 인물이다. 이대룡은 2002년 동북공정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한당 번속체제 연구라는 위탁과제를 맡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논문은 바로 그 결과를 고구리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쓴 논문이다. 한당 번속체제 연구는 후기에 2004년 10월에 탈고했다고 했으나 최근 2006년에 동북변강연구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앞에서 본 논문들도 고구리의 정체성을 논의할 때 나름대로 이론을 개발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대룡은 한나라와 당나라의 번속체제를 바탕으로 고구리의 귀속 문제를 논의하였다. 5. 유자민 중화 천하 질서 속의 고구리, 책봉 조공 및 할거 문제를 겸하여 논함. 유자민은 연변대학 교수로서 처음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를 주장했다가 다시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고 주장한 한족 교수다. 유자민은 연변대학 기존 교수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고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전위부대였다. 유자민의 천하란 처음에는 국내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외국까지 확장되었다. 유자민도 전통적인 방법인 책봉과 조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북공정과 이번 학술대회에서 내세운 강력한 무기인 할거 정권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9년제냐 책봉제냐 가지고 한 논의에서 그 정권의 강역이 원래 친하의 영토인가 그 백성이 중화민족의 일원인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 나라나 정권이 자치냐 독립인가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6. 장보규 고구리의 평양, 신성과 황성 장보규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지만 2003년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 되어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위원이 되고 동시에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동북사지 사장 같은 중책을 맡으면서 고구리 유적이 있는 집안 박물관 직원들을 데리고 만주를 누비며 현장을 답사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로 만든 것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고향인 양민이 고국 원앙 4년에 쌓은 평양성이라는 것이고 이 논문의 중심 내용이다. 그의 연구 목적은 고구리의 중요한 유적이 조선에 있지 않고 모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정판이 고구리 왕릉 통고에서 427년 고구리가 평양으로 천도한 뒤 세상을 뜬 모든 왕의 무덤도 현재 집안에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재 집안에 있는 무덤들을 연결하여 무리한 비정을 하여 이미 비판적 연구가 나왔다. 7. 손진기, 손홍 고구리와 동북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관계 손홍은 일찍이 아버지 손진기와 함께 심양 동아 연구 중심에서 일하면서 1999년부터 대외 활동을 했고 이미 2001년에 한국 고구리 연구회 초청으로 한국에서도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3년에 요령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바로 중요한 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공동 저자로 발표한 것이다. 발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손홍은 고구리와 다른 여러 민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친하와의 관계는 주로 신하로서 복종하고 귀속하는 형태였고 신라와 백제는 침략과 굴복을 강요하는 관계였으며 일본과는 평등한 내왕 관계였다라고 했다. 8. 강유공, 남조와 북조의 고구리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강유공은 길림성 역사학회 상무이사고 동북사지 편집위원이며 동북공정에 참여하여 역대 한족 이민의 고구리 경제에 대한 영향 같은 주요 과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변강사지 연구에 실렸던 논문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남북조는 모두 고구리를 속국으로 간주하였으며 책봉할 때 크게 우대하였다라고 하였다. 당시 고구리는 남과 북의 적대 관계를 이용하여 책봉과 조공으로 등거리 외교를 하였다. 그리고 한 나라가 두 나라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강유공도 속국으로 간주하였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 없었을 것이다. 9. 묘위, 김부식의 고구리 관에서 본 고구리 정권의 서역과 그 역사 귀속. 묘위는 사평 사범학원을 나와 연변대학에 근무하면서 당시 대학원 학생이었다. 묘위는 동북공정 이전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으나 동북공정 이후 정년이 돼 퇴임한 한족학자 유자민의 뒤를 이을 한족학자로 크게 중용된다. 2004년만 해도 이 논문을 비롯하여 낙랑군과 사만, 기자조선 연구가 동북공정 과제로 선정되어 모두 동북사지에 실린다. 묘위는 통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때 연변대학 조선족 사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 유자민과 함께 참석하였고 기자조선 연구도 유자민과 공동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연변대학에서 유자민이 길러낸 한족 학자이고 동북공정이 만들어낸 젊은 학자다. 남북한 학자들이 삼국사기의 해동 삼국론을 들어 자주국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연구한 것이다. 묘위는 김부식의 고구리 관점은 통일된 친화 중원 영역에 건립된 하나의 변방군 안에서 생겨나 성장한 지방 정권으로서 민족 자신이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고 땅이 외진 곳에 있어 중앙이 관할 못하는 기회에 무력으로 한나라군의 영토를 쳐들어가 약탈하고 영토를 조금씩 먹어들어가 세운 나라고 날로 강대해지고 당대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지방 할거 정권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위에서 본 모든 논문이 모두 고구리는 한나라 땅을 점령하여 할거한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경철화, 고구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구리 역사의 귀속 문제. 경철화는 집안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통하사범학원에 고구리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교수가 된다. 경철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학자 가운데 고구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이 가장 많은 최고 전문가이고 1993년 집안에서 열린 고구리 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고 처음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이미 7월에 고구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동북사지에 발표했던 것을 다시 발표한 것이다. 앞에서 자세히 봤으므로 내용은 간추리지 않는다. 11. 왕면후, 고이, 구리, 고구리와 서안 현도군의 변천 및 귀속 관계에 대한 역사적 지위 규정을 논함. 왕면후는 요령성 박물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고구리 성에 대해 많이 연구하였다. 1987년 고구리 족칭 탐원이란 논문을 썼으나
그 뒤 계속 고구리성을 고고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다가 동북공정이 시작된 2002년부터 15년 전에 썼던 주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고이 예맥과 고구리. 고구리 조건의 주체는 선진시대의 고이와 요동 이강 맥부라는 설에 대한 재론이다. 그 뒤 관계된 논문을 몇 편 더 발표한 뒤 이번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추모가 북부여에서 내려와 졸본부여를 세웠는데 동안이 고구리 후를 고구리 왕으로 책봉할 때 비로소 고구리라는 명칭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은 앞에서 본 논문들과 달리 역사 해석에서 문제는 있지만 대놓고 역사를 침탈하는 내용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넣어 편집하였다. 그런데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바로 그런 평이한 논지 때문에 나중에 한중학술회의 발표자로 선정되는 일이 일어난다.